예, 오늘은 그 소설가 공지영 씨가 또 어느 네티즌을 고소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일 그 제 패친인데요. 그분이 이제 공지영 씨한테서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에 그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자문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패친이 쓴 글은 얼마 전에 그 공지영 씨가 자신이 그 돌 맞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런 말을 하자 그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혹시 이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혹시 교미하고 수컷을 잡아먹는 사마귀 여인은 아닐까? 당신의 명망성으로 짓거리는 한마디가 얼마나 시끄럽고 이재명 지사는 물론 그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되었겠는가? 돌 맞아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건 아는 모양이구나 라고 썼습니다. 이 패치는 글을 쓰면서 그 글 뒤에 의문문 부호를 붙였고 공지영 씨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돌 맞는 사마리아인 관련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적은 겁니다. 이 패친일은 뭐 고소당했다는 글을 올리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조언이죠.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 특히 그 변호사, 한웅 변호사는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그냥 가셔서 사실 그대로 조사 받으세요.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내 담벼락에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시면 무혐의입니다. 라는 조언을 하셨습니다. 공지영 씨는 지난 6월달 정도에죠. 지난 여름에 수명의 이름을 자신의 그 트위터 SNS의 계정에 공개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밝힌 일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공지영 씨의 그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하던 사람들을 찍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 고소를 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공지영 씨 트위터 타임라인 위에다가 상당 기간 고정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지영 씨 트위터 타임라인을 찾는 사람들은 먼저 그 고소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에는 공지영 씨가 그 사건과 관련된 그 검찰의 고소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공지영 씨가 공개를 합니다. 그때 고소했던 사람 중에 누가 모욕죄로 이제 구약식 처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벌금형 정도로 이제 처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통고서에 그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이후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지 뭐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은 이제 공지영 씨가 그런 글을 SNS에 공개하자 서울경제라는 신문이 공지영 씨 사진하고 그다음에 그 사건 처분 통고서를 크게 넣은 기사를 9월 6일 날 발행을 했습니다. 제목이 전과자 되셨어요. 공지영 여혐 조롱 네티즌 모욕죄 고소장 공개라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배우 김부선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재점화에 앞장선 공지영 작가가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공개했다. 공지영 작가는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예고한 대로 10명을 고소해 오늘 최초의 결과가 나왔네요. 유죄 인정되어 모욕죄로 벌금 받았다는 뜻이라네요. 전과자 되셨어요. 앞으로 꾸준히 할 거고 민사도 갑니다. 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그 고소장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그는 그러면서 한 명씩 별개의 범죄라 고소장도 총 6개, 사건도 총 6개라는 말과 함께 변호사의 전원이라며 기다리시오 당신들 한 명 구속된 일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런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6월 21일 날 공지영 씨가 이제 그 6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밝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다가 이제 이런 말을 꼭 썼죠. 변호사가 전하는 말 기다려라. 당신들 한 명 구속된 일도 있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트윗은 그때 6월 21일 날 당시만 해도 그 리트윗이 2743회가 되었고, 그 마음에 든다는 표시가 2334회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리트윗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지영 씨가 거명한 6명의 이름은 뭐 온 천지에 다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이 사람이 공지영 씨에 의해서 고소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공지영 씨가 알린 게 됩니다. 공지영 씨가 이렇게 이제 고소하겠다고 밝히자 그 어떤 이제 네티즌 트위터 이용자가 22일 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름을 공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 고소하겠다는 말과 구속된 일도 있다면서 당신들도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래도 사고 치신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라는 트윗을 공지영 씨한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패친 중에 어느 분이 이명박 때 벌어진 기자 성접대와 관련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기자들 성접대한 자가 사생활이 깨끗했군요 라는 이제 댓글을 썼는데 공지영 씨가 거기다가 고소합니다 라는 또 댓글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패친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명박 비판한 걸로 지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라고 되물었는데 아마 공지영 씨는 기자들 성접대한 자가 사생활이 깨끗했군요 라는 그런 댓글을 아마 공지영 씨한테 한 말로 착각해서 고소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좀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8일날 어제죠. 8일날 넥슨 중에 한 분이 이제 공지영 씨한테 이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소환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런 글을 쓴 겁니다. 공지영 씨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그 국가로부터 뭐 월급을 받는 그런 공인이 아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여성에 불과한데 자신에게 이렇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비판이 좀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공인이 아닌데 그런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찾아서 고소를 한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공인이라고 하면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는 대한민국 각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그에 대한 비판과 품평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널리 보장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공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은 비공적인 인물이죠. 비공적인 인물에 비해서 좀 표현의 범위를 넓게 허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 있죠. 그런 연예인들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으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하라고 이런 말을 우리는 합니다. 공지영 씨는 알다시피 뭐 그분이 뭐 어느 뭐 마을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책을 써가지고 그 국민 대중들한테 팔고 널리 또 독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유명인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명인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공지영 씨가 그냥 어느 개인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 만약에 그 공지영 씨가 그 모임에 이렇게 한 사람으로 참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한 개인이 참여했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큰 그 인물이 참여를 했다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공지영 씨가 이제 그런 패친이라든지 그런 네티즌을 고소하는 게 과연 공지영 씨 혼자 스스로 고소장을 써가지고
법원으로 달려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렇게 하겠는가. 아까 글에도 썼지만 공지영 씨는 그런 고소를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에 의해서 공지영 씨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에 의해서 고소된 사람은 개인이죠. 그 사람은 개인의 맨몸으로 경찰에 불려나가서 온갖 시달림을 당해야 합니다. 그 재판까지 갈지 아니면 검찰 조사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건이 끝날 때까지는 사법당국에 달려다니면서 고초를 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참 그 위대한 그 돈의 힘을 느낍니다. 돈의 힘. 대단하죠. 한 네티즌의 글을 썼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는 돈 많은 사람이 고용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맞닥뜨려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위축감이 들고 아주 공포감이 들 지경이죠. 그리고 곧 그 공지영 씨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비난의 글을 썼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괜한 짓을 했다 이렇게 후회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나도 지난 그 7월 달에 공지영 씨와 관련된 글을 좀 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지영 씨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트위터 상으로 서로 이렇게 친분을 주고받는 걸로 생각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 신상이 다 털리고 그 다음에 모욕적인 말로 나를 공격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트위터 상으로. 그래서 한 3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고소를 하려고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그래서 변호사하고 상담까지 다 했습니다. 변호사하고 상담까지 다 했는데 일단 변호사는 고소를 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충원을 했습니다. 일단 고소를 해야지 그들의 그런 난동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고소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수백만 원을 주면서 변호사를 고용을 할 마음이 들지가 않았고 그럴 형편도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와 관련된 이런 욕설을 듣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작은아마 나의 내가 언론사를 경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록 내가 SNS상에 쓴 글이긴 하지만 내 글의 영향력도 공인으로서 조그만 그 공인으로서의 위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감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고소를 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내가 그런 사회적으로 나한테 가해지는 요구를 듣기가 싫다면 나 혼자 글을 쓰면 되는 것이요. 모든 건 다 비공개로 쓰고 내 일기장에다가 내가 글을 쓴다면 누가 나를 욕을 하겠습니까? 나도 이제 사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욕을 듣는 것이고 그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내 위치가 아주 미약하지만 내 스스로 생각을 해도 공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고 그냥 참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자료만 산더미 같이 모아놓고 고소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이렇게 많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입장을 사가지고 고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손에는 하나 힘 안 들이고 나한테 그 모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경찰로 불러내고 검찰로 불러내고 해서 엿먹이는 거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피의 고소인이야 죽든 말든 내가 나한테 모욕감 준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그냥 밟아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고소한다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태도는 요즘 한창 뉴스가 되고 있는 어느 재벌 회장의 그런 갑질의 모습이 아닐까. 다른 형태로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닐까. 돈만 있으면 돈을 가지고 사법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 힘없는 사람을 자기한테 모욕감을 준 사람을 찾아다가 아주 밟아버리는 그런 갑질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지영 씨가 또 어떤 네티즌을 고소한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공지영 씨에 대해서는 글을 쓰면서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자신의 그 의견을 표명하는 식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뭐 나는 이렇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좀 쓰시고 또 여러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하는 형식, 그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글을 맺는 게 좋습니다. 개인의 뭐 우리나라는 헌법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 나라이니까 개인의 그런 출판 자유에 따라서 개인의 그런 소소한 의견의 표명은 법률로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글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번에 뭐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공지영 씨가 그분이 이렇게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분이 공인인지 아니면 그냥 한 진짜 연약한 개인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분이 짓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인이 아니고 그냥 사인으로서 이렇게 뭐 선거에도 그렇게 엄청난 그렇게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한다고 하면 뭐 그냥 무시하면 되겠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사법적인 구분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지영 씨는 공인이 아니고 그냥 일개 그냥 사인이다, 일개 비공인이다, 이런 결론이 난다면 그런 공지영 씨에 대해서 뭐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은 공인과 달리죠. 공인과 달리 만약에 사회적으로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개인을 뭐 그냥 죽이자고 달려들고 막 욕을 하고 막 모욕을 주고 막 그런다면 그거를 감내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완전히 이제 사람을 너무 말려 죽이는 일이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안 됩니다. 한 개인, 비공인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이렇게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때는 공지영 씨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감내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지영 씨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으니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 그 이프레스 유튜브 채널을 많은 분들이 구독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